자, 2022년도 3월 모의고사의 주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번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do you sometimes feel like 뭐뭐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때때로 you don't love your life.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느냐? 마치 deep inside. 저 마음속 깊이 something is missing. 무언가가 텅 비어 있는 느낌. 다시 말하면 뭔가가 잃어버린 느낌, 뭔가 허한 느낌, 그런 것들이 있느냐? That's because we are living someone else's life.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허한 것은 다른 사람들, 다른 누군가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We allow,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to influence, 영향을 끼치도록 한다. 우리의 선택에. 자, 여러분 allow라는 동사와 뒤에 to 부정사가 온다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사역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죠. 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둡니다. We are trying to meet. 여기서 meet은 만나다라기보다는요, 만족시키고 충족시킨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합니다. Social pressure is deceiving. 그래서 사회적인 압박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만적인 거예요. deceive 하면 속이는 거죠.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압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We are all impacted. 우리는 모두 영향을 받아요. 그러한 것들을 눈치채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우리는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Before we realize,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we are losing ownership of our life.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we end up ing 하게 되면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말이잖아요.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우리는 결국 무시하게 됩니다. How other live lives. How other people lives. 자,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무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조금 그렇긴 한데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 ignore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Then 그리고 우리는 we can only see. 우리는 보는데 더 푸른 잔디, 다른 집 마당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 우리말로 하면 다른 사람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런 말이죠. Ours is never good enough. 내 것은 충분하지 않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잔디가 풀이 훨씬 푸르르게 보인다.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ignoring,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한다. 부러워하다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envy 정도가 좋겠군요. envy 하면 되겠네요. To regain that passion for the life you want. 당신이 살아가는 삶을 위한 열정들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 다시 얻기 위하여 you must recover. 당신은 회복해야 됩니다. 뭐를? 통제력을. 당신이 선택하는 것을 당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통제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No one but yourself. 여러분 여기서 but은 그러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거의 뜻이에요. except의 뜻이에요. except. 당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can choose how you live.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But how? 하지만 어떻게? The first step to getting rid of expectation. Get rid of 뭐예요? 그렇죠. remove잖아요. remove. 제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당신을 향한 어떤 기대, expectation을 제거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to treat yourself. 당신을 어떻게? kindly. 아주 어떻게? 친절하게. 여러분 treat을 수식하는 단어로 부사가 오는 게 맞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당신 스스로에게 대해보는 거예요. You can't truly love other people. 당신은 결코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If you don't love yourself first.
당신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 없어요. When we accept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there is no room. 그렇게 된다면 no room, 여지가 없어요. 다른 공간이 없어요. For others' expectation. 다른 기대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삶을 선택하는데 주도권을 회복하시오.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3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네, 31번은 빈칸 넣기 문제군요. 31번을 읽어보면 느끼시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조금 긴 글을 조금 굉장히 축약해서 줄여서 적었구나. 맥락을 조금 뚫어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을 하면, 그래도 맥락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질문 중에 하나, face. 작년에 직면했네요. 작년에 직면했던 큰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떻게 유지하는가, 혁신을 굴러가게 유지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혁신을 계속 유지하는가가 작년에 직면한 질문이었어요. When people were working, 사람들이 작업할 때 전적으로 virtually, 가상의 세계에서 virtual 하게 되면 가상의 이런 말이니까 가상 공간에서 일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혁신들을 유지하게 할 건가. 이게 작년의 주제 중에 하나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보니까 그래도 최신 트렌드의 어떤 내용인 걸 알겠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원격 회의나 이런 것들 이것들이 이제 아주 이렇게 많이 생기면서 생겨나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원격 작업 속에서도 혁신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말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말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워크 작업이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혁신에 그리고 창의성에. 디지털 워크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어떤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가상에서 일하는 것. Working entirely virtually가 아마 디지털 워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가상에서 일하는 것들이 이러한 혁신이나 창의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Working within limits. 원격으로 일하는 것은 굉장히 뭐죠? limits, 제한점이 많아요. 이러한 한계점 안에서 일을 하는 것, 작업하는 것은 pushes us. 우리로 하여금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푸시하는 거예요. Overall, 전반적으로 virtual meeting platforms. 예를 들면 우리가 쓰고 있는 Teams나 또는 Zoom 같은 거잖아요. 이러한 가상 회의 플랫폼 이런 것들은요. put more constraint. 더 많은 제약. 그렇죠? 제약점을 on communication. 어떤 뭐예요? 의사소통이나 collaboration, 협동 작업에 면대면 설정 환경보다도 오히려 이런 가상으로 만드는 원격 회의 장치는요 훨씬 더 많은 제약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으로 잠시 내려갈게요. 여러분 이게 가상 공간에 어떤 제약을 둘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줌을 생각하면 됩니다. 줌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with press a button 버튼 하나 누르면 호스트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가상 미팅의 호스트가 can 컨트롤할 수 있죠. size of breakout group. break는 밑으로 분류가 되는 것들이니까요. 소모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모임의 사이즈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4명 지정해가니 A가 B가 B 그렇게 강제 할당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enforce 강요할 수 있어요. time constraint 시간을 딱 설정해 넣어버리면 소모임이 다시 전체 대모임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Only one person, 단 한 사람만이 can speak at a time. 다른 사람 전부 다 음소거 시켜버리고 한 사람만 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Non-verbal signals, 이 비언어적인 신호들이나 특히 those below the shoulders, 이러한 어깨 아래의 특별한 어떠한 신호들, 이러한 것들이 diminish,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말로 이야기가 됩니다. Sitting arrangement, 좌석 배치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좌석 배치도 할당이 돼요. 플랫폼으로
딱딱 이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화면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Not by individual. 한 개인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Visual access to others may be limited. 어떤 이러한 시각적 접근,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각적 접근도 may be limited. 제한이 되죠. Size of each participant's screen. 개개인의 어떤 참가자의 스크린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것도 제한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줌이나 팀즈에 뭐죠? 그 휴대폰으로 들어갔을 때와 PC로 들어갔을 때 화면의 어떤 구성들이 다르듯이죠. 그렇죠? 그 다음 관로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 다음 관로의 문장이 나온대요. such, 그러한 무엇을. 여러분 앞에서 지금 전부 앞에서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격 회의 프로그램, 플랫폼이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에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제약점, 컨트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such control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such restriction. 그러한 제한점들. 그렇죠? 이렇게도 못하게 하고 딱딱딱 제한하는 것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likely to 뭐뭐 했던 것 같아요. 뭐뭐 하는 것 같아요. stretch, participant, 이러한 참가자들을 갖다가 쭉 스트레치 해줘요. 그렇죠? beyond their usual ways of thinking, boosting creativity. 어떤 창의력을 올리고 사고의 일반적인 방법을 넘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늘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32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수요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demand 하게 되면 수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경제에서요. 수요의 법칙은 뭔가 하면요. demand for goods,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이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여기 주어고 동사겠네요. 늘어납니다. 뭐 하면서? 가격이 내려가면서.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올라간다. 그렇죠? 여러분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사겠죠? 가격이 내려가면 서비스나 상품의 가격이 이제 상품이나 이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난다. 이게 수요의 법칙이고요. 수요는 또 줄어들어요. 뭐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요. 이게 일반적인 이제 수요의 법칙인데 기펜굿즈라는 게 있네요. 이러한 상품들은요. 아주 특별한 유형이에요. 상품의 특별한 유형인데 이들 상품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for which 이런 식으로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하라 했죠. 이 기펜굿즈라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유형의 상품인데요. 이 상품들에 대하여서는 전통적인 수요의 법칙이 does not apply, 적용되지 않아요. 기펜굿즈라는 것은 전통적인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격이 그렇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 상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Instead of switching to cheaper replacement, 바꾸기보다는 그렇죠. 더 값싼 어떤 대체 물품으로 바꾸기보다는 소비자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 물품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소비자들은 더 많이 오히려 요구해요. 기펜굿즈를. 언제요? 가격이 올라갈 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도 올라가는 상품이 이 기펜굿즈라는 거예요. 그리고 less of them, 덜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요 앞에는 여기에 요 consumers demand가 이렇게 요 앞에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소비자는 덜 요구해요. When prices decreased. 이러한 가격이 내려간다면 또 덜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펜굿즈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중국에 있어서 쌀이라는 게 바로 기펜굿즈의 예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더 많이 구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덜 적게 구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구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언제? 가격이 내려가면. 가격이 내려가면 더 많이 구입하는 게 일반적인데 가격이 내려가니까 오히려 덜 구입하는 게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쌀이더라. 왜 그런지는 다음 문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The reason for this is 이것에 대한 이유는 when the price of rice falls 쌀의 가격이 내려갈 때에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거예요. To spend on other type of product. 다른 상품에 쓸 돈이 많아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쌀을 사기 위해서 어떤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쌀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남아도는 거예요. 돈이 더 남아도니까 쌀은 덜 사고 다른 거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걸 사요? 고기나 dairy. dairy는 어떤 낙농업에 관련된 뭐 치즈나 우유나 이런 것들이죠. 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가격이 내려가니까 돈이 남으니까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버리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change their spending pattern. 그들의 어떤 돈 쓰는 패턴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반면에 그러면 여러분 쌀의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 쓸 돈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내려가니까 쌀만 살 거잖아.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만 살 거니까 쌀을 더 많이 산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군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Consume more rice.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번도 역시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자, 한 연구를 진행했군요. 이 대학에서 1992년에 이러한 연구 과학자들은요. 두 개의 다른 그룹의 쥐를 보았어요. 한 그룹은요. 만들어졌는데 지적으로 우월하게 만들어졌네요. 어떻게 함으로써? modifying, 변형함으로써, 수정함으로써 뭐를? 유전자를. 그렇죠? 글루타민 산염이라고 밑에 나와 있네요. 글루타민 산염의 리셉터, 수용자들. 이 글루타민 산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한 유전자를 변형함으로써 굉장히 지적으로 우월하게 만든 거예요. 이 글루타민 산염이라는 것은 뇌와 관련된 화학 물질인데 이것은 필수적인 게 학습에 필수적인 게 이 글루타민 산염인데 이걸 받아들인 것을 조정이가 더 좀 잘 받아들이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지적으로 우월하게 만든 거예요. 한 그룹은. 또 다른 그룹은요. 유전적으로 조작을 했는데요. 어떻게 조작했는가 하면 지적으로 열등하게 만든 거예요. inferior, superior 반대말이잖아요. 여기 superior 어디 갔죠? 네. 이거하고 서로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열등하게 만든 거예요. Also done by modifying the gene. 이건 역시 유전자를 조작한 거예요. 똑같은 글루타민 산염의 리셉터 수용자들을 이렇게 조작한 거예요. 조작했는데, 자, 이렇게 영리하게 만들어진 쥐들은요, raised, raise 하면 키우는 거니까 이제 양육되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이제 사육이 되었는가 하면 스탠다드 케이지. 일반적인 우리 안에서 되었고요. 반면에 이 열등한 마이스들은 키워졌는데 아주 큰 케이지 안에서 거기에는 장난감도 있고요. 운동용 휠, 바퀴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차이점은 스마트가 된 것과 인페리어가 서로 다른데 스마트한 그룹은 일반적인 케이지 안에서 인페리어한 그룹은 그러니까 열등 그룹은 굉장히 큰 장난감도 있고 이런 운동용 바퀴도 있는 그런 우리에서 이제 사육을 당한 것이죠. 장난감하고 그런 것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었냐 하면요. Lots of social interaction.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아주 다양한 많은 사회적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서 키워진 거예요. 그렇죠. At the end of the study. 그래서 연구에서 밝혀지기를 although 비록 지적으로 열등한 쥐라 하더라도 그것들은요 유전적으로 장애는 있었지만 지적으로 열등한 것들이 유전적인 장애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perform 수행할 수 있었어요. Just as well as their genetic superiors. 그 유전적으로 우월한 것만큼이나 잘 무언가 수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까 슈피리어가 나왔고요. 그렇죠? 다시 우월 집단이 있었고요. 열등 집단이 있었잖아요. 열등 집단은
일반적 우리에서 자랐고 여기는 아주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사회적 활동에 우리 안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야들은 열등하고 핸디캡, 장애는 있었지만 이 사람들, 이 쥐들만큼이나 뭐 어떤 과업을 수행을 잘 하더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real triumph, triumph는 승리 이런 말입니다. nurture of the nature, nurture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nurture 하면 기르다, 양육하다는 이야기니까 이것은 본성보다 양육의 승리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게 원래는 열등하지만 여러분 네이처는 여기서 열등한 것을 이야기해요. nurture 하게 되면 이런 우리 같은 자라나는 환경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네이처에 대한 본성에 대한 양육의 승리다. 그러니까 본성이 어떻다 하더라도 환경이 달라지면 잘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genes are turned on. 그래서 이 유전자는요.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해요. 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야 되겠네요. 이해는 되겠죠? 그러면 보기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보기에 들어가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보기에 그렇죠. What is around you? 이게 되겠네요. 환경. 우리의 유전자가 켜지느냐 꺼지느냐 따르는 것은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으로 넘어갈게요. 34번입니다. 네, 여러분 34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삶과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잘 연결시켜서 공부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researchers, 자 연구자들은요 열심히 작업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하고 있네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가 하면 ask coastal, 해안가의 도시에 묻는 작업, 물어보는 거예요. How they are preparing for rising sea levels. 해수면이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높아지는 데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작업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떤 도시는 have risk assessment, 위험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타운들은 계획까지도 있어요. 하지만 이 도시들이 어떤 위험 평가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도 다 들고 있지만 it's a rare town, rare,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런 도시들이 없어요. That is actually carrying out a plan. carrying out, 수행하다는 뜻이잖아요. 수행하다. 그 계획을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는 거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계획만 갖고 있고 위험에 대한 검사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은 없다. One reason, 하나의 이유, we've failed to act on climate change.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을 실패해 온 이유, 그것은 일반적 믿음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 때문일까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래에 나올 것 같아요. 위에는 어떤 신념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거든요. 자, 수십 년 동안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는요, 하나의 뭐예요? 예측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예측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talk about it in the future tense. tense 하면 시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하지 시제를 이야기하거든요. 미래 시제로 항상 과학자들은 이야기한 거예요. 현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계획만 갖고 있어서 꼭 또 뭐예요?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믿음이에요? 기후변화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일이다 라는 신념, 그 말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이 밑에 보기 어디 있는지 조금 이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래 시제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미래 시제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의 뭐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습관이에요. 아, 이게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So that even today, 그래서 오늘날, 심지어 오늘날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use the future tense, 미래의 시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Even 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we know that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기후위기라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게 현재 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과학자들은 미래 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계획을 갖다가 실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종종 초점을 맞추네요. 지역에 가장 영향을 받는 그 위험 때문에 가장 영향을 받는 그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 지역이 전부 다 방글라데시나 또는 뭐 서남극 지역의 빙하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지역은요, 아메리칸, 그죠? 대부분의 어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물리적으로 아주 먼 곳이에요. 지금 이건 전혀 아주 완전히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인들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항상 future tense, 미래 시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주 엄청난 폭염이 일어나고 엄청난 추위가 다가오고 산불이 몇 달 동안 일어나지만 이 사람들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미래 시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사실은 현재 진행형인데. 이해는 되겠죠? 멀게 느껴진다는 말, 그게 여기에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몇 번에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몇 번에 나오나요? 아주 먼, 그렇죠. 몇 번인가요? 네. 2번에 보면 it is far away, 아주 먼 곳, in time과 시 공간적으로 아주 먼 곳처럼 느껴진다 라는 그러한 신념 때문에 아직까지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 35번은 일단은 넘어가고요. 생략을 하고 36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rs. Klein, 이 클라인 선생님이 말했네요. 그 1학년 아이들한테 그려보라고 그림을 무언 그림인가 하면 무언가에 대한 그림인데요. To be thankful for 뭔가 자기가 감사한 게 있다면 그려보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생각하기를 대부분의 이 반 아이들이 would draw 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turkey 칠면조나 Thanksgiving tables 어떤 추수감사 여러분 미국이라는 문화에서는 추수감사절 문화가 굉장히 하나의 큰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식탁 이런 걸 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글라스는 뭔가 다른 거를 그렸네요. 자, 여러분 밑으로 잠시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순서 문제는 항상 이야기했듯이 A, B, C의 세 가지의 한꺼번에 이제 순서를 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A와 B 또는 B와 C 또는 A와 C 이 두 개끼리 묶어서 순서를 정하면서 보기를 지워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게 이제 여러분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더 글라스는 뭔가 다른 걸 걸렸어요.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자, 더 클래스는 매우 반응적이었어요. 너무 반응적이어서 미세스 클래스는 클라인 선생님은 had almost forgotten about the glass. 더 글라스에 대해서 거의 잊어버릴 뻔한 거예요. After she had the others at work on another project. 그래서 그녀는 뭐 했는가 하면 다른 아이들을 시켰어요. at work on another project. 다른 프로젝트, 다른 숙제를 하나 내주고 난 뒤에 그녀는 더글라스에게 물었어요. Whose hand it was? 그 손이 누구 손이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주 부드럽게 대답하네요. 그거 당신의 손입니다. 선생님의 손이에요. 감사해요. 클라인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요. 앞에 손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손이 누구 거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 앞에는 어떤 누군가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는 제일 앞에 나올 수 있는 문장, 거기 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날리는 것이죠. 그 다음, 더글라스는 소년이었는데 어떤 소년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시간을 혼자서 보내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stayed around her, 그녀 근처에 늘 머무르는 아이죠. While his classmate went outside, 그 반의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갈 때에도 함께 during break time,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다 바깥에 가서 놀지만 이 더글라스는 선생님 곁에서 늘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What the boy drew was the hand. 그 소년이 그린 것이 바로 뭐예요? hand. 손이었네요. 그러면 여러분 B와 A의 순서는 AB가 될까요? BA가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B보다 A가 뒤에 나와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기에서 몇 번을 지울 수가 있어요. A와 B의 순서로 된 거 1번을 지울 수 있고요. 그 다음 4번을 지울 수 있겠네요. 1, 4를 지금 날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B의 남은 부분과 C의 남은 부분들을 읽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화면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 더글라스가 이제 손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누구 손일까요? 그의 이미지는 즉각적으로 attracted the other students' interest. 다른 아이들의, 다른 친구들의, 다른 학생들의 관심을 즉각적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rushed to talk about whose hand it was. 그 손이 누구의 손인지 말하려고 거기에 다 뛰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B와 C의 순서는 그렇겠네요. 그렇죠? C가 뒤에 와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A와 C의 순서만 남았습니다. A와 C의 순서만. B가 제일 앞에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될 거고요. 자, C에는 모든 친구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더글라스의 그림에게로 뛰어간 거죠. It must be a hand of God. 그거 분명히 하나님 손일 거야. That bring us food.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일 거야. 신의 손일 거야. 어떤 아이가 이야기하고요. 어떤 아이는 농부의 손이야. 두 번째 아이가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they raised the turkey. 그 농부들이 칠면조 키우잖아. It looks more like police officers. 경찰관 아저씨 손인데 다른 아이가 이야기하죠. 그 경찰관들은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 C에서 어디로 이어져요? 선생님 손이에요. 라고 하는 말 A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7번은 또 하나의 순서 문제입니다. 자료가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설에 따르면 once a vampire 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흡혈귀 정도 되겠네요. 한 흡혈귀가 사람을 물면요. 그 사람은 변해요. 뱀파이어로. 어떤 뱀파이어예요? Who seek the blood of others. 다른 사람의 피를 찾아다니는 또 하나의 뱀파이어가 된다고 해요. 그죠? 이 레전드, 전설에 의하면 한 연구가가 come up with 뭘 생각해낸 거예요? 아주 단순한 수학을 하나 생각해낸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한 수학이 뭔가 하면 입증을 해버렸어요. 이러한 매우 인기 있는 어떤 creatures, 피조물, 다시 말하면 뱀파이어를 이야기했죠. 이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간단한 수학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이 popular,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존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A번부터 한번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번. In just 2.5 years. 자, 여러분, in은 보통 in 뒤에 이런 시간이 나타나면요, 이 나오면 이만큼의 시간의 경과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경과. 그래서 2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원래의 인간의 population은요, would all have become vampires with no human left. 원래 모든 인간들이 모두가 뱀파이어가 되어 있을 겁니다. with no human left. 어떠한 인간도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하지만 보십시오. Look around you. 당신의 주변을 보세요. Have vampires taken over the world? 뱀파이어가 가져갔습니까? 온 세상을 다 가져갔습니까? 뱀파이어가 온 세상을 다 취하였습니까? 점령하였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No, 아닙니다. Because there's no such things. 그러한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2년 반이라는 시간과 또 갑자기 뱀파이어가 세상을 정복했다는 이야기, 인류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오니까 A가 제일 앞에 올 확률은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B번을 한번 읽어보면서 또 순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If the first vampire, 첫 번째, 만약에 첫 번째 뱀파이어가 came into existence,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A에 그 날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날을 언급하는 것이 앞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B가 문장 제일 앞에 올 확률이 어떻게 돼요? 확 줄어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드는 여러분 생각은 뭐예요? 아까 A도 이제 조금 생뚱맞게 나온 표현이라고 이야기했고요. B도 이 that day라는 말이 앞에 나와야 되니까 아마도 C가 제일 앞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다라면 결국은 답은요. 10번이 제일 앞에 나오는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날에 첫 번째 흡혈귀가 존재하게 되고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물어버린 거죠. 한 달에 한 달에 한 사람을 물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There would have been two vampires. 그러면 두 개라고 해야 되나요? 두 흡혈귀가 생기는 거죠. 언제까지요? 1600년 2월 1일에 이제 흡혈귀 두 마리가 생기는 거예요. A month later, 또 한 달이 지나면요, having four, 그 둘이가 또 물게 되니까 이제는 4개가 되고요. Next month 8, 그 뒤에는 8명, 그리고 16, 16, 그리고 계속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하, B를 보니까 뭔가 이제 한 달에 한 명씩 물면서 이게 하나의 위에 주어진 글에 보면 하나의 간단한 수식을 갖다가 이용해서 증명했다 하니까 이런 수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C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C에 보면 이제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Physics Professor Cotas and 이 사람 팀, 그렇죠? 이 사람들의 작업이 이거 뭐 해석을 할 필요가 없죠. Breakdown myth, 그 신화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뱀파이어에 대한 신화를 깨뜨렸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해 보십시오. 1월 1일에 1600년 1월 1일에 human population was just over 500 million. 그러니까 인류의 인구가 500 곱하기 100만이니까 그죠? 얼마예요? 공이 8개가 돼야 되네요. 5억이네요. 5억. 인구가 5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인 날짜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구체적인 날짜가 나왔고 아까 B번에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B번에 보면 그날에 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날에, B번에 그날에. On that day 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여기. 그렇죠? On that day. 그날에 첫 번째 뱀파이어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날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한 달에 한 명씩 물었을 때 2월 달에는 2명, 그 다음 달에는 4명, 8명, 16명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A로 가게 되면 또 여기서 A로 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든 인류가 다 뱀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뱀파이어가 세상을 정복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 C가 나오고 그 다음 B가 나오고 A가 나오고 답은 5번이 됩니다. 네, 여러분 38번과 3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문장이 삽입 문제입니다. 적절한 곳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갖다가 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어떤 연결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라는 말. 그러면 이게 앞에 어떤 명제가 나올 거예요. 앞에 어떤 명제에 대한 어떤 뭔가의 이야기에 대한 예시가 이것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당신이 rub 문지르는 거죠. Your hand together quickly. 당신이 당신의 손을 함께 빨리 문지르게 되면 그 손은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되더라. 열이 발생하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에 대한 어떤 명제에 대한 예시가 될까요?
한번 앞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본문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죠. 자, friction이 뭐예요, 여러분? friction은 그렇죠, 마찰입니다. 마찰. 글씨가 왜 이랬죠, 갑자기? 네, 마찰이라는 것은 하나의 힘이에요. 두 표면 사이의 힘이에요. They are sliding. 미끄러지려고 하는 힘이고요. 또는 trying to slide. 미끄러지려고 노력하는 힘이에요. across each other. 서로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서로 엇갈리도록 across each other니까 서로 엇갈리게 서로 그죠? 길을 건너가는 거니까 건너편 이런 말이니까 서로 엇갈리도록 미끄러지거나 또는 미끄러지려고 하는 두 개 사이에 두 표면 사이의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당신이 when you try to push a book along the floor 바닥에 책을 갖다가 밀려고 하면요. 이 마찰이는 이것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어요. 이게 책을 이렇게 밀려고 해도 멀리 가지 않고 이러는 것은 마찰력 때문이라는 것이죠. Friction always works in the direction opposite to the direction.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고요. 일단 해볼게요. friction. 마찰이라는 것은 항상 작용을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 방향, 어떤 방향에? In which the object moving. 그 물체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은 작용하는 거예요. 또는 trying to move, 움직이려고 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마찰력인데 그래서 friction은 항상 느리게 만들죠. Moving object down.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slow down 시키는 거예요. 자, 아까 1번에 들어갈 말. 그러니까 위에 아까 보기의 말이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예를 들면 손을 비비니까 열이 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번에 이제 이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The amount of friction. 이러한 마찰의 양은요. Depends on surface materials. 표면이 어떤 물질, 어떤 재료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The rougher. 이것도 더 비교급이군요. 그죠? 이 표면이 더 거칠면 거칠수록 the more friction, 더 많은 마찰력이 생산이 돼요. 거친 표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friction also produce heat. friction은요. 뭘 만들어요? heat. 열을 만들어내네요. 열을 만들어낸다는 말에 예시로서 4번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4번 뒷 문장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번 뒷문장을 읽어보면요. 그렇죠. 여기서 friction can be useful. 자,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Friction can be a useful force. friction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때요? 아주 유용한 힘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발이 slipping on the floor,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것도 방지해요. When we walk and stop the car tire skidding on the road. 이제 카 타이어가 길바닥에서 미끄러지고 있을 때 그 미끄러짐을 갖다가 막아주고요. 마찰력이 우리가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마찰력이에요. 4번 뒤에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열과는 상관이 없어요. 열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열과 상관이 있는 문장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 다시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문장 뒤에 주어진 문장 예를 들면이라는 말이 이 3번 뒤에 와야 되겠어요? 앞에 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은 거니까 뒤에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당신이 걸을 때 마찰이라는 것은 발생이 되죠. Between the tread on your shoes. tread 밑에 여기 나오네요. 접지면 당신 신발 바닥 사이에서 이렇게 마찰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the ground. 그 신발 바닥과 그 바닥 그러니까 땅 사이에서 그 마찰력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acting to grip the ground. 그래서 그 바닥을 움켜쥐게 되고요. prevent sliding. 그래서 미끄러지는 것을 그게 예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찰력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도 마찰력이 없었으면 좋겠다. 뭔가 잘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 인생에 빨간불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잠시 멈춤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에도 우리 인생에도 마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되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들을 얻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39번도 주어진 문장을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문장 삽입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blind person, 시각장애인이네요. 이 사람은 associate a,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자, 시각장애는요, associate 하고 A, 그리고, with가 나오고 B가 나오죠. B가 요 뒤에 끝까지가 되겠네요. 여기까지로 봅시다. B, A와 B를 연관짓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각장애인은요, 그 똑같은 친구, 그 똑같은 친구, 앞에 뭔가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똑같은 친구를 unique combination of experiences, 아주 어떤 경험의 아주 독특한 조합으로 연관을 시킬 겁니다.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것은 from their non-visual senses. 이 경험이라는 것은 이 시각장애인들이니까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non-visual, 시각적이지 않은 비시각적 센스, 감각으로부터의 경험의 조합을 갖고, 그렇죠? 근데 이 비시각적 감각이라는 것은 act to represent that friends, 그 친구를 나타내도록 행동하는. 다시 말하면 그 친구를 나타내는 모습이 비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이렇게 조금 다를 거란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B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C가 그리는 이 A는 어때요? 뭐 키는 어떻고 뭐 생긴 건 어떻고 이렇게 시각적 장애를 사용해서 이 친구를 그릴 수 있겠지만 이 시각장애인 이 B는 A라는 친구를 머릿속에 그릴 때 한 번도 시각적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러한 그 친구를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다른 어떤 비시각적 감각으로 이 친구를 갖다가 머릿속에 떠올리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제일 앞에 뭐가 왔어요, 여러분? but이 나오거든요. but. 그러면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blind person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 뒤에 내용과 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태어난 사람이에요. 분사가 수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을 갖지 않고 시각 없이 태어난, 선천적으로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은 모을 수 없어요. 시각적 경험을 갖다가 모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해를 하는데 세계를 전적으로 뭐를 통해서 다른 감각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아까 친구를 이해할 때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어떤 비시각적 감각을 갖고 이해를 한다고 했으니까 같은 말이 되겠군요. As a result, 그 결과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하면 태어날 때의 blindness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은요, develop an amazing ability,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전시켜요. To understand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 통해서요? Through the collection of experience and memories. 그리고 그 경험이나 어떤 기억을 모아서 그걸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나 memory라는 것은 comes from non-visual senses. 비시각적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친구의 목소리를 기억한다든지, 친구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촉감을 기억한다든지, 그러니까 시각적이지 않은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겠죠. The dream of person, 꿈, 한 사람에 대한 꿈. 이 사람은 who has been without sight since birth. 그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없이 태어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꿈이라는 것은요, can be just as vivid and imaginative as those of someone who normal vision. 이러한 일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것, 꿈. 하고요. 그렇죠? 이 꿈이라는 거, 꿈만큼이나 이 시각장애들, 선천적 시각장애인들의 꿈도
굉장히 생생하고 아주 상상력 있는 그러한 꿈들입니다. 지금 주어진 글이 뭐였어요, 여러분?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친구를 그릴 때 비시각적 경험으로 그 친구들을 떠올린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They are unique. 자, 그러한 경험들, 그들은요, 아주 독특해요. 특별해요. 하지만 그들의 꿈이라는 것이 constructed from the non-visual experience and memories they have collected. 그들의 꿈이라는 것은 그들이 모으는 비시각적 경험과 어떤 기억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꿈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들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어 있는 거 눈치채고 계시나요? 4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오히려 normal vision. 자, 이 보세요. 자, 한 어떤 일반적 비전, 시각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꿈을 꿔요. 누구? 친구에 대한 꿈을. 뭐를 사용해서? 시각적 기억을 사용해서. 그래서 모양이나 빛이나 컬러를 기억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 시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각적 메모리를 이용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됐죠? 5번.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선천적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말과 요 뒤에 나온 말이 어때야 돼요? 같은 말이어야 되죠. 같은 의미여야 되죠. 그런데 앞에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아닌 using visual memory를 사용하는 normal vision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normal vision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시각장애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시각적 감각을 통해서 꿈을 꾸는 반면에 시각장애인인 사람들은 비시각적 감각을 통해서 연관시킨다는 그 말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유는 알겠죠? 답이 되는 이유를. 그래서 이러한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인 이 사람들은요. 전반적으로 비슷한 꿈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비록 그들이 어떤 그림처럼 그렇게 꿈을 꾸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이에요. 됐죠? 어떤 시각적인 그래서 여기 그림이라는 말은 시각적인 말이겠죠? 어떤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시각적인 그런 꿈을 꾸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이에요. 자, 말들이 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때요, 여러분?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0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40번은 여러분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거는 A, B의 밑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네모 안에 이것들을 생략하면요. 다음 글의 주제는 이 말하고 똑같아요. 다음 글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은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한 것은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study of Swedish adolescent, 스웨덴의 청소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요, 중요한 요소, 이 청소년들의 학문적 성공의 중요한 요소. 어떤 아이들이 학문적으로 어떻게 잘 공부하느냐, 잘 학습하느냐, 그 성공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요소 하나는 how they respond to challenge. challenge, 도전,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청소년들이 학문적으로 어떻게 성공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학문적 이렇게 어려움에 이렇게 잘 반응하는 아이들이 학습도 잘 하더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The study report that 자, 이 연구에 따르면 when facing difficulties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청소년들 그렇죠? 어떤 청소년들인가요? 노출된 청소년들 어디에?
권위적 parenting. parenting 하게 되면 양육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육 방식.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키우는 방식. 부모님이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키우는데 굉장히 제법 권위적인 양육 스타일에 노출된 이러한 청소년들이 덜 뭐뭐해요. 덜 수동적이고 helpless 하면 뭐 더 이상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이니까 덜 무기력하고 덜 수동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afraid to fail 덜 두려워하더라. 뭐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덜 두려워하더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권위적인 어떤 양육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자란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잘할 수 있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이런 말이 듭니다. 네,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러한 어떤 연구도 있었지만 또 다른 연구들도 있는데요. 다른 연구, 그렇죠. 9개의 고등학교, 이 캘리포니아의 이 지역에 있는 이 9개의 고등학교에 대한 연구, 이것도 보여주네요. 자, 뭐를 보여주는가 하면 데디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authoritative parents, 권위적 부모의 아이들. 아까도 권위적인 양육 방식에 노출된 아이들이었는데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권위적 부모의 아이들이 do well, 잘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참 잘해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들이 put a lot of effort, 아주 많은 노력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getting involved in their children's school activities. 아이들의 학교 행위, 학교 행동, 아이들이 학교 행사하는데 조금 더 관련되어서 하기를 원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므로 즉 이런 말이에요. That is authoritative parents. 그래서 이 권위적인 부모님들은 significantly, 아주 유의미하게 중요하게 more likely, 더 할 것 같아요. 더 도와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뭐 하는 걸 도와주는가 하면 숙제도 도와주고요. 또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o attend the school program, 학교 프로그램에 더 참여할 것 같고요. To watch their children in sports, 스포츠 중에 있는 아이들을 더 많이 지켜볼 것 같고요. 그리고 to help students select course 하게 되면 교육 과정을 이야기하거든요. 교육 과정을 여러분들도 선택 과목을 이제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는 거예요. 권위적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 보죠. 더욱이 이러한 부모님들, 권위적인 부모님들은요, be aware of 하면 알다라는 뜻이니까 더 많이 알아요. What their children do. 그들의 아이들이 뭘 하는지를 더 많이 알고요. How they perform in school. 학교에서 어떻게 수행, 학교에서 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이 권위적 부모는요, 그렇죠? 칭찬해요. 뭘 칭찬한가 하면 학문적 우수성, 다른 것보다도 공부 잘하는 걸 갖다가 참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the importance of the work hard, 열심히 하는 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칭찬하는 거죠. More than other parents do. 다른 부모님이 하는 것보다 훨씬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권위적인 부모님, 이 말은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죠. 네, 그러면 이걸 전체의 주제는 뭐가 되나요? 권위적 부모가 훨씬 관심도 많고 교육 활동에 더 적극적이더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밑에 우리 주어진 글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The studies above show that. 자, 위에 이제 그 연구가 보여주는데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군요. 위에 연구가 보여주는데요. The children of authoritative parents. 이 권위적인 부모님의 아이들은 종종 학문적으로 성공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누군가 하면 이 parents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모님들은 더욱 likely 나오면 할 것 같고요. willing to는 willing 하면 뭐예요? 기꺼이 뭐뭐 하는 것이거든요. deal with their difficulties 그들의 어떤 어려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기꺼이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are affected by their parent.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they는요. children이군요. children. 미안해요. 요 뒤에 거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 다시. 이 아이들은요, 기꺼이 그들의 어려움을 맞서요. 이러한 어떤 아이들인가 하면 이 권위적 부모님의 아이들은요. 그리고 그들은 affected, 영향을 받는데 그 부모님들의 뭐뭐의 involvement 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이렇게 여기에 보면 미니멀이냐 액티브냐 미니멀 최소 관련이에요. 아니면 아주 적극적인 관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답을 한번 밑에 보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이 권위적 부모의 아이들은 훨씬 어려움을 잘 대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hesitant하게 되면 주저하다는 이야기니까 이건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뭐 할 것 같다기보다는 아주 기꺼이 어려움을 맞닥뜨리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어때요, 여러분? 최소한의 관심이 아니고 뭐예요? 아주 적극적인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12년 6월 모의고사의 주요 문제 풀이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